안녕하십니까. 택경운동가족 홍익함정 우선 박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택경운동가족이 방송을 낸 이유는요, 지금 재판에 가 있는 증거 때문에 방송을 잠시 수업했습니다. 오늘부터 공익신고에 대해서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공익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또 우리가 국민의 알 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예전 프로그램에 방송을 보시다가 서성하는 방송, 그래서 국민 서방으로서 유명했는데요. 현재는 자방으로서 방송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뜻입니다. 컴퓨터가 이런 장비를 이제 들어와서 이 자방 방송과 서방 방송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함께 공유를 해가면서 어떨 때는 국민 서방으로서, 어떨 때는 국민 자방으로서 방송하려고 하니까요. 지금 앉아서 하다 보니까 좀 부러운 것도 있고 좀 어색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저희 택경운동가족이 공익함정에 대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익함정 제3탄입니다. 공직자 선거법의 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혹시 선거라 하면요,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후보 등록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22대의 국회의원 선거에 갑선거구가 있습니다. 춘천에 갑선거구가 있고요. 기호 7번을 받고 후보는 오정규 선거사무실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중앙로 5거리고요. 시청에 가는 길에 옆에 현수막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현수막이나 또 이 사무실 또 공공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현수막 편이니까요. 이 현수막에 대해서 지금 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짚어드리고요. 자, 보건비가 1조 확보됨이라고 되어 있네요. 중도의 역사 복원, 그 다음에 천만 관광도시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현수막을 붙여지면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것이 맞냐, 사실이냐?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었고, 또 여기다 답변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허위사실 공표라고 답을 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는 책자형 공보용에 대한 공보, 선거용 공보죠. 거기에 보면 추천된 후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춘천 시민이면서 무소속이라 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의 성격 말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고요. 여기 재산 내역이 있는데 이걸 꼭 따지지 않겠지만 6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재산 신고에 있는 게 6천만 원인데 아까 1조가 확보됐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플러스하면 1조 6천만 원 되겠죠. 근데 1조는 없습니다. 6천만 원만 신청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 지금 이제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중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청동기 시대 때의 역사가 맞냐? 꼭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신석기 시대가 삭제됐다고 말합니다. 또 1조에 대한 보건비, 천만 관광도시 완성이 아니죠. 뭘 완성했는데 완성이란 말을 합니까? 이거를 그냥 추진이라 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대한 문화, 국가예산 1조가 확보가 아닌 이것도 추진이죠. 유네스코 등재 아닙니다. 이것도 추진이겠죠. 근데 모든 거를 추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없애쁘고 완전하게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합니다. 말하기를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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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감하네. 아까 난과 감이 있는데요. 진짜 난감합니다. 예맥 역사 문화권의 정비 사업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현수막이든 공보용 책자의 내용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강원도민일보가 있는데 땡땡 기자님께서 2023년 6월 23일 날에 기사 내용입니다. 여기 역사에 대한 그 문화권에 대한 전문의 포럼이 개최했다고 하는 내용이 위에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정비사업 등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부분도 밑에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민일보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조작을 하거나 또 이 부분에서 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점에 말씀을 드리고, 추진의 사업에 대한 설립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위에 기사 첫 제조가 시작 준비 늦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23년도가 했는데 시작과 준비가 왜 늦었냐는 건 이 사업 자체, 역사 문화권에 대한 사업은 2020년도부터 원래 시작하게 된 동기인데 3년이 늦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시작도 준비도 늦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아예 준비 못하고 지금 했다가 사건이 발생된 거고요. 근데 그것을 준비가 덜 되어 있는 내용은 준비가 1조가 확보됨이라는 추진이라고 봐야 되는데, 유적지 복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과 국가 예산을 1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원형 복원을 한다는 이 사실이 진짜 제가 봤을 때 너무나 황당한 소리다. 아까 전에 춘천시민 소속의 무소속, 이 뜻은요, 이 단어 선정을 진짜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강원도민일보의 기사 내용은 22일 날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사 내용은 23일 날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 정비 사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행사한 거고, 처음 출발은 늦었지만 준비가 부족했고 상황에서 입법에 신청을 해보니 공간 시간적에 분명히 정립을 못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입법이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이 하죠. 그리고 이 사업이 언제 했다는 뜻입니까? 20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국회에 올렸는 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신문에 나왔던 건 23년도죠. 그러면 이 3년 동안에, 시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강원도의 정체성이 중요하지만 학계라든지 지자체, 법, 힘을 모아서 구체적으로 구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적당해서 입법을 신청인데 1조가 국회의원이 확보했냐? 못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못했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최종모가 있는데요. 강원문화재연구소의 자장으로 되어 있는 강원연구소 학계연구센터, 강원문화재연구소, 강원 특별자치도의 공동 개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 공동 개최했다는 거잖아요. 이 강원문화재연구소에 있는 소장이 바로 최종모입니다. 최종모의 한 말은 역사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반영이 뜨겁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알겠고요. 학계의 유형과 무형이 중요하지만 이 역사 예명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정비사업. 그래서 삼국시대의 유물을 연구하여 진행까지 의견을 나왔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학산에 시급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예맥을 뜻하고 있는데, 학산에 대해 시급한 거 문제가 예맥이지 않습니까? 왜 삼국시대를 이야기하냐? 삼국을 뜻한 겁니다. 즉은 삼국시대의 원삼국이라는 나라를 뜻하는 건데 최초의 나라가 원삼국 때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삼국시대. 그러면 2000년밖에 안 됩니다. 2000년. 역사.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오종규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대미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살리겠다고 하고 있고, 권력자들이 1만 년의 조상의 무덤이겠죠. 파괴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풍수지리에 대한 1위 천하제일 관광도시와 8천년 역사, 여기는 1만 년의 8천년의 고대 도시 유적이라고 하고요. 아까 전에 말했던 역사, 예맥 역사의 특별법에 따라서 정비 사업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비 사업을 하면서 춘천에 대한 정책을 갖고 중도에 복원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자, 요 기사가 나왔는 것이 12월 27일이고요. 아까 이 도민일보는 6월 23일입니다. 똑같은 23년도의 기사잖아요. 그러면 23년도의 기사 내용을 보고 27년에 대한 동작을 했다는 뜻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이 최종모라는 분이 강원문화재연구소 소장으로 돼 있는 이분이 예전에 신문에 보도가 나왔는데 위에 한번 보시면 아무렇게나 방치된 고인돌에다가 시멘트를 덮어놨던 유적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사로 서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조사. 근데도 이걸 방치를 했다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여기도 중도의 시골조사에 대한 부분인데 2005년도, 2007년도에 조사한 사실을 보고서를 만드는 게 2008년도에 완성했던 보고서입니다. 조사기관은 강원문화재연구소고요. 여기도 조사기관 책임자가 있죠. 여기 3팀의 최종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장이 되어 있고요. 이분의 생각은 신석기 시대 문 화청을 삭제한 사람입니다. 지금 신석기 시대의 문화청, 신석기 유적지가 있는데 그걸 삭제를 한 겁니다. 유적지가 나와 있다는데도 삭제를 다 했습니다. 그래놓고 네고랜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석기 유적지가 만약에 있었다. 그걸 제대로 밝혔으면 네고랜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 대한 보건비가 또 천만의 관광이 완성됐던 것은 허위라고 보면 되고요. 국가 예산의 1조는 누가 할 수 있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국회의원만 할 수 있고 그거는 22대가 아니고 21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보건에 대한 부분도 이 내용이 없다는 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문제가 됩니다. 등재라 하면은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는 거잖습니까? 우리 국가에서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등재됐다는 겁니다. 청동기에 대한 유적지에 대한 친척기 유적지에 대한 이 부분도 해석을 못하는 분한테 말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뭐 시작도 준비도 늦었다는 부분이 있지만 위에서 아까 출발 똑같은 뼈아픔에 대한 지적을 쏟아졌다는 이 내용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1조의 확보를 실패를 봤다는 거고요.
이 보건비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는 내용입니다. 정비사업비가 18개의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나눠쓰기 하게 되면 1조가 몇백밖에 안 갑니다. 몇천도 안 갑니다. 1조면은 1000억씩만 가도 10밖에 안 되고 18개의 구역에 있는 시군에서 어떻게 합니까? 500도 못 가는 겁니다. 근데 5년 복원을 한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고요.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즈에 아까 전에 12월 27일 날짜 기사 내용입니다. 여기에 본인이 22대 국회의원이 되면 역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1조 2천억에 대한 가져와서 복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국회의원이 안 됐잖아요. 다른 사람이 당선 22대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22대 국회의원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럼 1조 2천이 안 되는 거 됩니까? 보건비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시 설명드리면은 역사에 대한 문화 정비 사업 추진에 대한 역사에 대한 보건비 1조의 확보가 확보라는 것은 허위라는 뜻이고요. 이게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정비법에 있습니다. 그게 시설, 도로, 상수도, 기반 시설, 건축물에 대한 개량, 그다음 주거 환경을 뜻하는데 중도에 대한 박물관이 없습니다. 유적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또 없고요. 정비법에요. 도로 기반 시설은 지금 현재의 레고랜드하고 같이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보수 기간에는 그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비 사업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는 박물관을 들어서고 레고랜드와 같이 영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박물관은 싹 빼쁘고 레고랜드만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러면 1조 확보가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 계시는데 발굴하고 보건비가 있습니다. 역사 문화권에 있습니다. 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있습니다. 정비법에. 하지만 정비법에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문화재청의 허가 대상이라는 겁니다. 허가 없이 옮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현상 변경으로 해서 처벌받습니다. 최대 1억, 최하 3천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7천만 원, 어떤 거는 1억까지 되어 있는 벌금까지 맞아가면서 10년의 징역에 살 수 있는데 발조한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복원하고 발굴하고 합니까? 허위죠. 죄송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강원도 문화재의 자담을 맡겨낸 중도유적 허위 발굴 보고서 작성한 자가 복원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원상국을 주장하는 사람이 삼국시대과 역사문화권의 예맥을 같이 합쳐가지고 전혀 관계없는 역사 왜곡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분통이 안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한 부분을 다르게 설명해가지고 마침 1조가 확보돼가지고 중도를 잘하고 있다는 이런 허무맹랑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당선이 됩니까? 아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여 따뜻 아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여 예예예예 이제부터 탐천지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탐천지공이라는 건 남의 공을 뺏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역사에 대해 전문가도 아닌 사람입니다. 근데 전문가같이 1조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아니고 21대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근데 1조가 확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고요. 제 사건에 의해서 603-4번지에 호텔이 들어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방금 지금 이제 신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고요. 근데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604- 이렇게 주소지가 있는 신문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던 결론은 춘천시청에 이런 신문 낸 적이 있냐?
자기들은 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소지가 이게 들어간 신문은 없다. 그러므로 호텔에 대한 이 부분은 허위에 대한 부분으로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3월 22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에 방문을 해서 민원을 제시했는데요. 여기 가나이의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주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정밀 발굴조사 미설실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답변을 받아냈는데 이 나의 답변이 뭐냐면 아까 전에 1번 이 부분입니다. 1번 구역에 건축물이 없습니다고 했는 거는 603-4 번지 이 뜻이고요. 근데 여기 중도에 대한 중도 적속청에 있는 주변 도로, 옹벽, 설치한 관계에서 미행시 공사 중지를 했다는 거고 시행사는 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고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춘천에서 누구한테 보냈느냐? 중도유저 국민감시단. 이건 제4입니다. 제4한테 이거 보냈던 이 사실이 뭐냐면 문화재에 대한 행정명령이면서 고발 조치했기 때문에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탐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2월 5일 날에 제보를 받았지만 그거를 미발굴 지역에는 보고서가 잘못되었다는 뜻을 표현했기 때문에 4월 달에 공문이 떨어져서 행정명령이 떨어진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게, 여기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기사가 있는데, 2번 기억의 신문 내용이 바로 여기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 신문이고요. 이 사진에서, 신문에서 나왔던 걸 하다 보니까 글짓체가 좀 흐리고 그렇습니다. 자, 이걸 또 분석을 해보면은 8월 달에 나온 거 맞습니다. 8월 11일 날이고 제가 나왔던 것은 3월 22일인데 이것이 보면은 아까 공사 중지라는 게 있고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꼭 방금 설명했던 겁니다. 위에 대한 외곽 경계 300m 19호라는 거는 여기하고 동일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법에 위반을 해서 행정명령과 공사 고발했다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면서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하고 사항을 알려드리는 건 다르죠. 그리고 4월 달에 행정명령이 나오는데 8월 달에 공문받으면은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까? 아니면 사항을 들었는 겁니까? 근데 이런 사항을 갖고 남의 공을 가로채낸 것이 바로 탐천지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탐천지공에서 왜 이렇게 하고 있었느냐 보니까 8월 달에 공문을 만들어서 9월 달에 1일과 6일 날에 각각 100만 원씩 후원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적당히 말해서 이분들은 남의 공을 가로채가지고 후원금이라도 받아보고 1조를 확보해서 국회의원이 돼서 중도에 대한 유적지를 복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장사를 하고 있다. 또 더 큰 문제는요.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쟤한테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무고죄 뭐 이런 식으로도 쟤한테 참교육에서 10명들이 모여서 했다고 합니다. 중도유적 보존이 아니고요. 국민감시단이고요. 박운태 제 이름과 고발장이 있고 중도지킴이 일동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재판이 갔습니다. 재판에 갔는데 1심 결과가 100만 원에 벌금형 선고받았고요. 이 벌금형에 선고받았던 내용 중에 그 정의 출석을 했던 사람이 오종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 100만 원 받았다 했죠. 100만 원요. 그러면
100만원의 벌금형과 지금 오종규가 진술했던 것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는 것을 찾아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중도에 대한 적속총에 대한 부분에서 문화재보호법으로 3월 11일 날에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는 이 내용입니다. 자, 보니까요, 고소장 내용이 저한테 주더라고요. 500m가 있습니다. 여기도 강원도의 문화재, 제19호의 강원도 문화재 19호라고 정확하게 있고, 여기도 500m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적속총에서 500이라는 분명히 문화재법 위반에 놓고 합니다. 적속총은 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적속총이 뭐냐면요, 300은 도 지정입니다. 그럼 이 500은 뭐냐면요, 국가 지정입니다. 도 지정과 국가 지정은 각 200m 차이 나는데, 그 200m 차이를 헷갈려서 500이라고 고소장을 적으니까 이 고소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 하면서 허위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먼저 고발 조치 하지 않았냐, 3월 11일 날. 저는 22일 날에 춘천에 있는 문제 제기하고 자기가 11일이 더 빨랐다고 합니다. 고소장에 대한 오종규 3월 11일 날 춘천경찰서 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 내용 갖고는 사실 따지기 어렵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고발을 했는데 행정명령이 나왔다는 겁니다. 춘천경찰서에서. 그 고발했던 부분에서 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3월 10일 날 행정명령이 나온 것이 제 생각이라는, 오종규 생각이죠. 기관들끼리 정보 교류가 되지 않습니까? 하고 답변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22일 날에 춘천시 방문해가지고 11일 날짜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오종규 말대로 하면 이 경찰서에 제출한 것이 행정명령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8월 11일 날짜는 이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8월 11일 날짜. 그럼 이 신문 기사에 대한 내용에서 공문을 받았던 내용과 제가 이 내용하고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것은 동일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정보 교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요, 경찰서에서 고발을 해도 행정명령이 되는 세상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기 계시는 방송을 듣고 나서 경찰서에서 고발을 했는데 행정명령이 나왔다면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3월 10일 경찰서 고소한 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2일 날 제가 고발한 거 고소한 게 아니라 민원 신청한 거 있습니다. 피하시별 구별도 못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춘천시청에 3월 22일 날 방문하여 4월경에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춘천경찰서는 행정명령 발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청에서 고발하십시오. 고소장 갖고 가가지고 형법 따지보십시오. 그럼 시청 직원들이 어디로 가라 할까요? 경찰서로 가라 할까요? 아니,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 불 났으니까 불 꺼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소방서에 연락하지 경찰이 가서 불 꺼줍니까? 진짜 이런 사람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정신 차리는 지금 뭡니까 이게 이 옷 입고 있는 분 호랑이 탈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랑이 탈 입은 분들이 누구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도굴범들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중도유적의 지킴본부의 공동대표가 바로 여기 옵니다. 호랑이 탈 전사랑 대인 사람이고 고단 478의 매장문화재법 위반으로 지금 현재 재판 중이고요. 중도에 대한 고인돌에 대한 박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행위로 인해서 춘천지방법원에서 지금 현재 재판을 하고 있고요. 오종규는 저한테 폭행을 해서 30만원 벌금형에 처해져 있고요. 지금 2심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단 이거 478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지금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무도덕이 일조에 대한 복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해도 되는지, 또 선거운동들이 중도에 적극적 고인돌을 훼손했던 행위자들이 선거운동을 같이 한다는 거, 그러면 유족지 보전에 새빨간 거짓말하고 허위사실 공표하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그리고 이걸 제한테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제가 병이 나가지고 스트레스에 의한 기침을 하는데, 이 기침이 호흡정지까지 이루어지면서 더 아픈 것은 병명이 없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기침을 하고 어쩔 수 숨이 멈춰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정신 나간 사람들 때문에. 죄는 짓고 살지 맙시다. 죄는 짓고 살지 맙시다. 죄는 짓고 살지 맙시다. 죄는 짓고 살지 맙시다. 죽을라고. 죄는 짓고 살지 맙시다. 오케이 거기까지.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도굴 행위에 대한, 제가 도굴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공익신고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그냥 자료로 잠깐 짧게 해드리는 거고요. 제가 2차, 3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는 날이 있을 거고, 아까 전에 강원중도개발공사라든지 강원문화재연구소에도 다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진을 보고서, 이게 지금 현재 사진이고요. 여기 있는 고인돌이 여기 있는 고인돌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 현판이 있으니까 이 사진과 이 사진이 다르다고 합니다. 요 현판이 지금 여기 있는 현판이고요. 여기 지금 이제 건물이 하나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옛날 성착장이고, 이 사진이 2008년도에 관광객이 와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4대강 사업 때에 물이 범람하여 4m 이상의 옹벽을 산 겁니다. 복토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진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똑같은 사진이고요. 똑같은 고인돌입니다. 똑같은 위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 보이십니까? 여기 박석이라는 겁니다. 이 박석이라는 것이 옆에 이 주변 땅에다가 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속에 박혀 있는 돌을 말하는 겁니다. 속에 박혀 있는 돌. 근데 이게 훼손이 됐는데 어떻게 훼손이 됐냐? 중요한데요. 자, 여기 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돌이 하나로 간 겁니다. 근데 어떤 돌이 갔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나중에 조사하면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 돌이 이렇게 사라진 겁니다. 한 개. 그러면 여기 있는 돌이 아까 갔으니까 여기 두 개 있는 돌이 한 개가 또 사라졌죠. 그러면 땅을 몇 개 팠느냐? 3개의 박석을 훼손했는 겁니다.
그 3개 중에 1개는 살아있는데 2개가 없습니다. 이게 재판받는 결론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문화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는데요. 아까 1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에 대한 허가 없이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매장문화재법 31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큰일 나는 것은 2023년 8월 8일 날에 일부 개정을 했고요. 시행은 올해 2월 9일부터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매장문화재법의 중요한 사실은 5월 17일부터 시행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 거하고 지금 거하고 뭐가 다르냐? 17년도에 개정하기 전에 거하고 지금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들이 개정이 되는 겁니다. 내용들입니다. 원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개정시켜 놨던 내용들이 조금 더 가는 게 1항과 2항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확하게 명밀하게 검토를 해보면은, 자, 허가, 장소, 외의 장소에서 허가 변경에 대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 발굴한 자 10년 이하의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19년도에 있는 내용이라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1항, 2항에 대한 아까 전에 뭐 자연 모든 것들의 부분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양도, 그냥 돈을 받고 하든 돈을 주고 하든 무조건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보관한 자도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고요.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사망에 보면요, 보관한 자입니다. 보관한 행위. 그러니까 방조하거나 뭘 하더라도 마찬가지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도굴에 했던 행위했던 분은 이 부분이라서 10년 안에 징역 1억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러면 이런 벌금에 처해져 있는 이 상경이 언제? 올해 5월 17일부터 된다는 겁니다. 시행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결정이 6월에서 7월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서 더 엄격하고 더 장하게 당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또 지금 한편으로 저는 지금 도굴에 신고를 했던 사람으로서 범인의 근거에 일동 공신을 했죠. 그러면 보상금이 1억 이하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도굴 신고자의 포상금이 1억이 되는데요. 범인을 근거하고 거기에 대한 범인을 입증시켜 가지고 재판에 와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했다는 증거를 제출한 사람은 1억 이하의 1억 이하의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호가 아까 전에 중도의 적속총을 공사 중지시키면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게 1호라면은 이거는 제2호가 됩니다. 도굴에 대한 1호, 2호가 다 적속총에 있는 부분이 돼 있다는 점. 요번에 4월 15일 날 제가 춘천지방법원에서 101호 법정에서 도굴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판에 제가 참석해서 정원으로 출석했던 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자 싶어서 참석을 청강을 했고요. 근데 그날 이게 국회의원 후보 했던 아까 7번 후보가 와가지고 저한테 욕설하고 공갈 협박으로
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약 20초밖에 안 되지만 저는 지금 이제 이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자기들이 잘못하고 자기들이 잘못 선택하고 자기들이 잘못 이해 부족으로 해서 문제를 일으켜 나가고 저한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고 꼭 이런 사람들이 선거 나오거나 또 한편 중도를 지킨다 하면 되겠습니까? 재판부에서 검사들이 이런 말을 저한테 물었습니다. 요번에도 계속 묻는 이야기 내용이, 시민단체를 하는 사람이 유적지를 도굴 하는 것이 행위에 대한 이 부분이 정당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답변을 했고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소중한 유적지를 지킨다고 걔가 시민단체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불법을 해가면서, 아니 도굴을 해가면서 시민단체를 지키는 거지 그게 정당한 법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신고에 대한 철저한 부분과 또 공익신고라 했다 해가지고 상대방을 비방을 하기 위해서 공익신고하는 게 아니라는 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병이 있는 사람이 오정규고요. 저한테 욕설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중과부에 살인의 찍었습니다. 협박을 받아서 동영상을 저희 사무장님이 찍어서 동영상을 공유를 하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좀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방송 PD님들과 신문기자님들이 이 기사 내용을 갖고 신문이나 방송을 만들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택견농동가족 탐정, 공익탐정의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